자, 수급 살펴봤으니까 이제 저기에 대한 판단을 또 내려야 됩니다.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좀 더 기다릴 거냐, 저점 매수냐 이런 주제인데요.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은 변함없이 금요일, MB골드 김영민 매니저도 변함없이 금요일. 자, 두 분 나와 또 계십니다. 어서 들어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뭐 앞서 몇 가지 상황들을 봤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정했는지 정경민 차장의 의견 먼저 화면으로 보실까요? 정민 차장은 테스트 소켓, 갈 길 가는 소켓 빅3 저점 매수 이렇게 정해주셨네요. 저기 저점 좀 애매한 부분 누군가는 저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뭐 따라가는 모멘텀 콜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높은 쪽은 아니다. 뭐 반도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. 사실 어제 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온 거는 이제 ISC였죠. ISC가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리노공업, 그러니까 3인방 그러면 뭐 리노공업, ISC, TSE. TSE. 그렇게 이제 3인방으로, 그러니까 소켓으로만 봤을 때, 뭐, 프루브 카드나 아니면 이제 뭐, 다른 또 테스터들이 좀 많이는 있습니다만, 소켓을 전문적으로 하는 3대 업체들을 보면 주가의 궤적도 좀 비슷하고, 하반기에 어떤 이제 추정치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와 있는 것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. 일단 뭐 대표 뭐 이제 뭐 이렇게 뚫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테스터도 뭐 버닝 테스터도 있고 뭐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좁혀가지고 말씀드렸던 그 3대장 리노공업, TSE, 그다음에 ISC 요 세 개만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. 이제 전기 테스트용 이제 파이널 테스팅을 하는 이제 그런 이 반도체의 후공정 테스트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파운드리의 노이즈가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뭐 사실 설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공정상의 문제다 뭐 이렇게 좀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테스터들한테는 좀 더 좋은 기회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대명사로 볼 수 있는 게 리노공업이죠. 리노핀이라는 이제 볼펜 같이 생긴 이제 그 뾰족한 그 테스터를 가지고 이제 전기 신호를 이제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요걸 좀 보는 그런 좀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소켓도 하고 있고 의료기기 소모품 이런 쪽도 좀 매출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마진이 압도적이죠. 뭐 지금 멀티플도 뭐 거의 뭐 30배 이상 거의 40배에 가까운 뭐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올해 근데 성장을 오히려 소켓에서 보고 있더라고요. 리노공업은. 그래서 이제 뭐 20에서 25% 이상 좀 올라갈 것이다. 그리고 뭐 이 회사의 장점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. 일단 전 세계 한 1,400개가 넘는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고 저는 뭐 한 3조 정도를 노크하는 선까지는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.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한 20-30% 정도의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. TSE는 이제 좀 낸드형 프로브 카드가 원래 전문이었어요. 프로브 카드도 이제 테스트 하는 데인데 요거는 좀 1차원적인 거잖아요. 굉장히 좀 소모성이 좀 심한 거고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성은 모바일 AP에서 좀 나오고 있죠. 뭐 인터페이스 모드도 있습니다만 요즘 매출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모바일 AP용 테스트를 하는 그런 소켓이 이제 TSE의 좀 전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계열사가 또 있어요. 타이거 일렉트로라는 그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 매출이 굉장히 견조합니다.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엑시노스랑 스냅드래곤 이제 AP 쪽의 그런 매출도 좀 굉장히 좀 증가 형상이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의 이제 이런 문제에 조금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둘게 맞은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.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상의 문제잖아요. 그렇게 되면 팹리스 쪽에서는 삼성이 아니라 이거를 설계했었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테스터들 쪽에서 뭔가 테스팅을 좀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후문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제의 강세가 나왔었던 이제 ISC. 요거는 이제 실리콘 러버에는 이제 원조격입니다. 이게 약간 뭐 붕어빵 기계 같이 생겼는데 이제 말랑말랑하게. 근데 지금 메모리 비중이 예전에는 한 80% 가까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한 70% 이상 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DDR5 쪽도 하반기에 또 좀 선반영되고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이 이제 FPCB 쪽의 원료죠. FCCL이라는 그런 제조 쪽에서 좀 성장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요 기판은 이제 5G 안테나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수세적인 장세 속에서도 상대적인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. 그래서
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의 그 GOS 문제는 오히려 이런 소켓 기업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어제 좋은 수급 상대적으로 좀 시장 대비 좀 강한 그런 모습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반도체 뭐 장비 소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소재 쪽에서는 그래도 큰 이견이 없이 이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예. 그 뭐 이 세 종목을 했습니다만 대장은 리노공업, 네. 모멘텀이 있는 거는 TSE, 네. 부담 없이 쫓아가에는 ISC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어제 ISC 강세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쫓아가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점 매수라며. 얘는 또 저점이 아니에요. 추격 매수. 네, 추격이에요, 추격. 그럼 ISC를 추격? ISC 추격이고 나머지 둘 또 근데 주가가 이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. 이 네. 셋 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아닌데 저는 뭐 추격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선택은 없으니까. 오늘 ISC 픽 하겠습니다. 네. ISC를 픽한다고.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이죠. 물론 분해를 해봐야 됩니다. 어디가 얼마를 했는지. 만약에 반도체가 대충 뭐 선방은 한 것 같은데 잘했다 그러면은 연관된 밸류체인으로는 이제 기업들 이런 소켓 업체들도 네. 1분기 실적이 나중에 이제 열어보면은 좋을 수 있죠. 네. 그럼 그렇게 그럴 당위성이 거예요. 있는 거죠. 그리고 어제 LG전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그건 좀 슬프더라고요. 그거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. LG전자의 그런 실적에도 이 주가가 뜨뜻미지근한 이 반영이 된 걸 보고 예, 좀 시장이 그런 걸 뭐. 서글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제 뭐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다 52주 신저가였잖아요. 네, 맥 빠지는 그렇죠. 시장이죠. 네. 아무래도 뭐 이게 좀 시기적으로 또 지금 최근에 또 긴축 우려가 다시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LG전자, 삼성전자 이런 IT 종목들을 많이 좀 내다 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. 수급이 좀 구성이 잘 안 되는 거죠. 네. 자, 오늘 또 김영민 매니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김영민 매니저의 얘기는 뭡니까? 네. 바이오 쪽 같은데 제약 바이오는 저점 매수. 네. 뭐 제약바이오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지 또 꽤 됐잖아요. 네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모멘텀이 이제 좀 누그러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뭔가 좀 활기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매일 데일리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매번 이제 가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.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환기를 한번 해볼 만한 업종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다. 당연히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. 다만 이제 모멘텀은 요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 뭐 미국 현지는 내일부터죠. 시작되는 이제 미국 아마케 AACR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아마케와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. 8일부터 이제 13일까지 총 6일간 미국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3년 만에 이게 이제 좀 대면으로 진행이 좀 돼요.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좀 되다가 3년 만에 이제 대면 행사가 재개가 된다. 이제 120여 개 국가에서 대규모 이제 참여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 재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국내에서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뭔가 조금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.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. 어쨌든 학회를 할 때마다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참여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는 이제 미리 다 공개가 좀 되는데 결국 이 학회가 메인스트림이 뭐냐. 주류를 이루는 이제 의약품 뭐 당연히 이제 아마케이기 때문에 항암제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요번 올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이중항체 신약, 그 다음에 또 면역치료제 요즘 뜨고 있는 면역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국내 이제 굴지에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대거 다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쭉 좀 보면 한미약품, 뭐 HK 이노엔, 지노맨 컴퍼니, ABL 바이오, 레고캠 바이오, 뭐 네오 이뮨텍, ST큐브, 큐리언트 등등등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가를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이제 3년 만에 이제 대면 행사가 재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대규모 이제 박람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제 좀 이제 접촉을 하고 빅파마들하고도 이제 미팅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각종 이제 학회 뭐 AACR이라든지 미국 이제 임상 종양 학회 등등등 이런 학회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협상에 대한 논의들이 좀 구체화되는 이제 그런 단계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1대1 이제 딜이 좀 성사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 어찌 보면 좀 관례처럼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그런 루트가 좀 깨졌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재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. 많은 종목들 중에 조금 픽을 좀 해보면
일단은 ABL 바이오. 제가 이제 이번 미국 아마케 이제 메인 테마가 이중항체 신약과 또 면역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를 가장 대표하는 이중항체 신약, 뭐 ABL 바이오라든지 파맵신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ABL 바이오도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최근에 뭐 기술 이전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후에 주가가 정말 좀 잘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아무래도 조금 부침이 좀 있었거든요. 아, 요거는 차트가 이제 ABL 바이오 차트가 아닌데 제가 ITS가 지금 약간 좀 목통이어가지고 네. 지금 이제 나오는 게 ABL 바이오 차트예요. 그래서 요 ABL 바이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좀 솟구쳤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26,000원대로 좀 수렴이 좀 돼 있는 상태거든요.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오기 전 수준으로 이제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면역 치료제와 관련해서 저는 네오 이뮨텍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T세포 이제 증식을 통해서 면역 치료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네오 이뮨텍이거든요. 이 회사도 지금 보시면 11,000원짜리가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다가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초 들어서서 주가가 완전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. 8,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이제 바닥은 이제 돌아서고 있는 단계잖아요.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점 추세 구간이었던 한 10,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만 좀 노린다라고 해도 한 20% 정도는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기 때문에 하계 모멘텀과 저가 매수 이제 가격적인 모멘텀을 좀 본다는 차원에서 ABL 바이오, 네오 이뮨텍 두 종목을 한번 또 픽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. 네. 어제 뉴스 보도 나왔지만 존슨앤존슨 회장이 방한을 했죠. 윤석열 당선이 나고 미팅을 했습니다. 뭐 우리나라에 투자를 또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제약바이오의 이슈 아닌가? 뭐 그 방문한다 그러면 막 솟구치잖아요. 뭐 TNR 바이오팩 뭐 이런 거. 네, 그렇죠. 시간에서 네, 또 TNR 바이오팹에 또 들렸다 그래가지고. 네. 저도 그 지금 김용민 매니저가 했던 주제를 한 반 정도 원고를 썼었어요. 바이오 쪽으로, 예, 바이오 제약 쪽으로 바이오.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뭐 LNC 바이오나 그다음에 NK 맥스나 그러니까 면역 쪽이죠. 이렇게 내추럴 킬러 쪽 이런 쪽 바이오가 좀 쫓아가기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 좋은 상황, 이 좋은 실적에도 이제 쏟아내는 외국인들의 매물을 보면서 그렇죠. 아 따라가는 거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구나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바이오 쪽은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. 모멘텀이 나름대로는. 그리고 지금 코로나 뭐 확진자는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. 당연한 거 아니에요. 1,400만 그렇죠. 명이 감염됐는데 여기서 더 늘어난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. 인구의 4분의 1인데 그렇죠. 다행히 우리 셋은 네. 이걸 좀 비껴가고 있네요. 아직은 뭐 그렇죠. 통계적으로는. 네, 네. 뭐 잘 방역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. 네. 하여튼 뭐 이 엔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색깔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모양을 변할 네. 수 있다. 뭐 요거를 좀 하신 것 같고. 맞습니다. 그 중에 픽한 거는 아까 ABL 바이오하고 ABL. 네오 이뮨텍 두 두 개? 종목. 네. 그다음에 이제 정혜민 차장은 오늘 소켓 네, 소켓 네, 말씀드렸고 ISC? 네. 괜찮을까? 괜찮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분의 이제 추격할 거냐, 아니면 좀 저점 매수를 노려볼 거냐. 근데 두 분 다 저점 매수 쪽으로 시장이 좀 무겁다 보니까 저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. 자, 다음 코너는 일발장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